국무회의가 뭐 5분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국무회의가 있었네 없었네 하고 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국무회의보다 평상시 있었던 주례 국무회의보다 열띤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이 있었고요. 예, 예. 여기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국무회의를 했지만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또 총리의 발언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의 안건 제안 설명을 빼고 나면 심의라고 하는 시간은 개별 안건당 뭐 아마 거의 뭐 몇 초도 안 될 겁니다. 거의 그러나 이제 물론 이거 하기 전에 그 이 안건에 대해서 그 관계 그 부처 차관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국토부 차관 또 금융위 부위원장 뭐 경제부처의 뭐 차관 제1차관 또는 2차관 정도가 협의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엄과 관련된 안보 통일 뭐 이런 외교와 관계되는 차관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계엄 관련 뭐 핵심 국무위원 내지는 뭐 직접 관련된 국무위원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족수를 채우거나 약간 넘길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르며 그 사이에 이제 이분들하고 그 논의를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국무위원을 소집을 하게 됐는데 1차로 왔던 국무위원들이 앉자마자 안건을 얘기하니까 전부 반대를 하고 저도 설명하고 하다 보니 그 2차로 불러야 될 국무위원 그 연락하라고 하는 지시가 약간 늦어진 것 뿐이지 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건 아니라는 건 아마 여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방금 그 피고인께서 진술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 소위 8시 멤버가 모두 다 도착해서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다 나가 있으라라고 한 다음에 그 6명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한을 불러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그 부른 것은 뭐 기록상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상의 국무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은 7층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CCTV상 확인했던 것은 5층에 대통령실에 붙어있는 대접견실입니다. 국무회의실은 7층이고 5층이고 장소적인 의미 가지고 국무회의가 있었네 없었네를 따지는 것은 어색한 것입니다. 어색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무회의실에 보면은 참석자 국무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배석자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증제 15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제 그 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 국무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실입니다. 그 통상적인 주례 국무회의를 하는 7층에 있는 CCTV가 제출된 국무회의가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은 5층이고요. 이것은 7층에 있는 국무회의실인데 상세히 보시면 아까 그 국무회의록이 있는 것과 같이 그 국무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석자들이 참석이 되어 있고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여기 7층에 올라와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세팅이나 이런 필요하게 되면은 관련 주무관들이나 그런 당일날 아침에 10시에 이미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저녁에 또다시 국무회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면 어떤 그 기밀 안전 차원 기밀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옆에 붙어있는 집무실 옆에 붙어있는 대작견실만 해도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그 심의를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7층에 세팅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국무회의가 7층에서 있었는지 5층에 있는 대작견실에서 있었는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저희가 첫 기일과 지난 그 1심에서도 했지만 그 조태열의 증인 신문 조서를 보면 피심 조서를 보면은 뭐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방금 그 동영상 증제 13호증에도 나타납니다. 아까 재생 마저 하겠습니다. 동영상 증제 13호증 제 45초 부분부터 재생을 하겠습니다.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물론 안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의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그 헌법재판 예, 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나 별건에서도 이제 뭐 옛날의 계엄, 그러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이 부서나 이런 것들이 전자되기 이전에 계엄 선포의 부서에 관한 문서를 들고 와서 마치 이것이 부서가 있었네 없었네를 따지고 있는데. 뭐 그 방금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전자돼서 부서가 그 전자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부서와 상관없이 당시 참석해 있었던 배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참석 확인을 위한 뭐 서명을 하고 가라라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 스스로 그러니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그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덕수가 이제 여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쪽 특위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그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만 예, 거기 그 종이에다가 사인하라고 한 거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 백지 A4 용지에다가 한 거는 참석자가 사인을 하면 행안부에다가 이제 회의록을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라는 확인 자료를 이제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때도 뭐 특검에서 1980년 5월 18일 계엄 전국 확대 국무회의에 전 국무위원들이 이제 서명한 그 자료를 내면서 계엄 선포는 전 국무위원이 다 부서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사실하고 다른 것이고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 국무위원 국방장관하고 총리하고 대통령이 이제 사후에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전에 이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국방부에다가 이거를 주려고 했더니 역시 또 무슨 내란 동조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결국은 사후부서 자료를 못 만들고 장관도 그만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계엄이 전국 확대되기 전에 그 5월 17일 야간 심야 그 국무회의 때 전 국무위원들이 서명한 그 계엄 선포 국무회의 그 부서라는 거는요. 그건 정말 45년 전 옛날 일인데 그 전 국무위원한테 부서를 받은 그 자체가 바로 내각에 대한 내각의 무력화, 대통령과 내각의 최규화 대통령과 헌법상 최규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또 내각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그 무력화를 초래한 거라고 하는 국헌문란의 범죄에 다 포섭되어 있는 그 내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예, 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한 아니, 2, 3분 내로 하겠습니다. 검사는 안 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무죄 사건을 가지고 우려하십니까? 뭐 계속 뭘 내셔가지고요. 예, 무죄 뭐 써주실 거면 간단하게 안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그
그 증제 12호증입니다. 오늘 제출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헌재에서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그 5월달에 CCTV가 확보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할 때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은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이제 한 건데 그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에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 의전 담당관이 2024년 12월 6일 날 이제 공문을 보냈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보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이제 참석자, 배석자 이렇게 돼서 되어 있고, 그리고 선포뿐만이 아니라 해제 2024년 12월 4일 날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해제 관련 국무회의록은 작성을 했고 해제 관련해서는 뭐 작성을 해도 당신들의 안위에 작성하는 그 관련한 공직자들의 안위에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자료를 같이 보냈는데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이 되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관련한 회의록이 작성되고 안 되고 부서가 있고 없고는 사후에 그 행안부의 관련 담당 직원이 해제 관련한 그 회의록을 작성을 했고 선포 관련한 것은 하도 그때 내란몰이가 돼서 너도 다 피의자로 불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게 뭐 작성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 하고 잠깐만 이거 제가 그냥 그 특검이 내신 의견서 취지만 잠깐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기소 취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뭐 주장의 뭐 요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당초에 공소장에 있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과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에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사실로 보는 거다 이런 취지셔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추가로 국무위원 소집을 하려고 했지만 국무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려고 했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무위원 추가로 국무위원 부르려고 한 것이 결국은 국무회의 개최하려고 했던 건데 검찰 주장의 취지는 이제 추가로 뭐 부르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를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서 국무회의도 개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일체 하나로 해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록 보다가 그러면은 뭐 잠깐만요. 일단 뭐 오늘 검찰 신청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뭐 변호인 측은 지난번에 증인 신청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면 처리하는 걸로. 네, 뭐 저희는 뭐 유지하진 않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취소하는 걸로 할까요? 예. 예, 그럼 뭐 유지하시면 저희가 증인은 취소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증거조사는 요 정도 마치고 저희가 간단하게 그 뭐 구성명을 그냥 하나씩만 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뭐 문항 하나씩입니다. 예, 그냥 저희 주심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예. 그 국무회의를 안 할 거면은 그 뭐 보안도 중요하고 이럴 때 총리하고 뭐 그 사람들을 그 저 용산 그 대통령실로 왜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예. 국무회의 할 게 아니라면.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예. 되는 게 피고인 변소 취지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예. 그럼 먼저 주심부장님 간단하게. 네, 그 특검하고 특검하고 피고인 측에 하나씩만 추가 성명 사항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입니다. 특검에서는 지난 성명 사항에 대해서 7월 22일자 답변서 의견서를 내시면서 김정환과 관련해서 김정환이 직무실에 들어가서 한덕수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게 8시 56분경 이렇게 특정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저희 증거순번 108번 그럼 122번으로 제출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등 방조 등 사건입니다.
2025 고압 1219번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26로 253번 판결문을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정환이 집무실에서 한덕수의 뭐 기다려달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목격한 것이 9시 30분경 집무실 들어갔을 때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를 다투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특검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 8시 59분, 56분으로 특정을 해주셨는데 그 CCTV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 그 제출하셨던 그 사실조회 그 시간대별로 나눴던 그 설명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정환이 수사기관 그리고 증인 신문 등을 하면서 그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특검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검 측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피고인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확정된 게 있죠. 예, 확정된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후단경화범으로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한 확정 증명원이라든가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다음 피고인 측에 대한 성명사항입니다. 네, 피고인 측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피고인 측은 이것도 역시 그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르머리 방조 등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19번 사건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무위원 중 일부만 부른 이유에 대해서 보안 유지하고 종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알아봐서 일단 11명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했던 거지요 라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온 41면입니다. 추가로 온 국무위원 최성목 등을 직접 한 명 한 명 골랐느냐, 누구를 부르기로 했느냐, 한덕수에게 얘기한 적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골랐다기보다는 생각나는데도 연락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연락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국무회의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연락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한덕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제가요? 예, 피고인이 아니 진술한 근데 내용. 1219라서 1229가 한덕수 피고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방금 피고인 측 그 그 변론 자료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증언은 계엄과 관련된 필수 핵심 국무위원을 1차로, 그리고 경제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하고자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변호인 의견서 4, 22, 23면에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 주장하고 다소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피고인 측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특검 측 그리고 피고인 측 가능하시다면 의견서로 저희한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덕수 증언에 나가서 그때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은 뒤에 부른 사람이 민생 경제인 거는 맞거든요. 또 앞에는 그 필수 저게 맞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제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막 물어보니 제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게 네. 그렇게 배치된다는 네네. 그게 꼭 배치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하여튼 저 1차로 오신 분들은 딱 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차관회의를 한다면 관계 차관이 왔어야 될 그 국무위원이고, 두 번째는 딱 민생 경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 뭐 그런 주장이 취지신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네. 그 피고인이 증언하신 그 부분이 이제 그 읽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런 부분으로 뭐 해석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보니 뭐 그러니까 뭐 주장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추후에 의견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잠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 문제는 이제 1심 때도
그 특검 측이 그 관련 국무위원들이 어디 산지 거주지와 뭐 내비게이션 그 캡처 화면을 해가지고 뭐 친소 관계에 의한 건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의한 건지 해서 이제 저희가 송미령 장관의 조서를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제출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뭐 재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중 없이 대통령께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그 지금 재판부에 성명을 하신 것과 양립이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방 안보 관련된 것이고 이제 일단 불러다 말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2차로 부를 것이 민생 경제와 관련한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불렀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니까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뭐 저기 예정된 건 요 정도 마치고 말씀처럼 이제 증인신문은 더 뭐 할 건 아니고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속행해서 다음 기회에 뭐 최종 변론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일단 뭐 피고인 신문은 따로 안 하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찍고 변론식도 피고인 신문 따로 피고인 신문 안 할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변론의 내용은 특검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그 첫 기일에 다 대강 다 진술은 다 끝난 것으로 돼서 최후 진술을 준비를 재판부에서 허용해 주시면 뭐 짧게라도 준비를 좀, 지금요? 아니요 지금 말고 차일기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최종 변론 기일을 따로 가지려고요. 최종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은 안 하시고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 하는데 최종 변론 마찬가지로 뭐 필요하면 PPT 하실 수 있고 뭐 피고인 최후 진술하는데 혹시 뭐 최종 변론 다음 기회는 최종 변론 하면 되죠. 뭐 필요하면 지금까지 뭐 아까 변호인 측은 추가로 낸 증거에 관한 요지 설명 간단히 하셨는데 뭐 필요하면 검사 측도 뭐 그 부분은 포함해서 같이 같이 포함해서 그 증거 요지 설명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 변론한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까?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는? 뭐 가능하면 뭐 저희는 뭐 말씀처럼 우리가 항소심마다 특별히 한 내용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뭐 30분 범위 내에서 그냥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변호인 측도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려서 짧게 증거 뭐 설명드리는 3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종 변론. 최후 진술 하실 얼마나? 아니 피고인은 그래도 뭐 걸리고 뭐 그러시니까 그냥 짧게라도 그러면 뭐 그거는 피고인이 하시면 되고 일단 변호인하고 검사 측은 30분 정도씩 최종 변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조 후단 부분은 그 확정 증명하고 내주셔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료로 내시면서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 공소장에 들어갈 문구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건 나중에 뭐 혹시라도 뭐 유죄가 되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기회를 그래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게 혹시 2주 후인데 8월 11일 이 화요일인데요.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재판장님 휴전기에 좀 쉴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저 1년 반 동안 한 번도 보셨어요. 아니 뭐 일단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뭐 기회를 일단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 변호인은 좀 어렵다는 취지시고.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뒤로 또 너무 뒤로 가기는 어려워서 8월 19일 그럼 오후 2시 그 재판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란 사건이 매주 목요일에 있었고 이적 사건 그러니까 같은 이 사건 재판부입니다만 이적 사건이 매주 금요일로 14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내란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내란 사건이 18일 뭐 25일 추가로 화요일로 지정이 돼서 19일에 지정이 되게 되면 18, 19, 20, 21일 그 4일 내내 그 주 꽉 차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3개월 그 기한을 마지막 기일이라서 좀 시간을 좀 허용해 주셔도.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이제 9월로 막 넘어가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9월 2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종 변론이니까 뭐 사실상 기존에 나온 거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그러면 아까 8월 11일은 좀 어렵다고 하시면 8월 19일 그냥 오후 2시에 뭐 30분씩 해서 1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요? 검사 좀 괜찮으세요? 예, 저희 괜찮습니다. 그럼 8월 19일 오후 2시에 말씀처럼 쌍방 30분씩 최종 변론하고 그날 마칠 거고 말씀처럼 뭐 이거는 뭐 항소심에도 서 있고 저희가 뭐 증거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심리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기존에 뭐 주장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해서 하여튼 30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필요하면 피고인은 마지막에 최후 진술하시고
그렇게 해서 8월 19일 날 결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